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친명 세력이 대처 방안을 둘러싸고 두동강난 상황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가 2일날 신년 벽두에 양산으로 달려갔습니다마는 문재인, 이재명 합쳐서 문재명이라고 그러대요. 문재명 연대는 실패로 끝나버린 것이죠. 뭐 얻은 게 없잖아요. 빈손 귀환했어요. 이재명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문재인으로 봐서는 뭐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온반인가요? 예. 뭐 평양식 그 있잖아요. 예, 온반. 그 평양 끓이는 온반. 끓여 예, 먹는 거. 예. 그거 먹고 왔죠. 뭐.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는 지금 문재인은 다급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자기는 바로 수사받는 것도 아니고 예. 급한 것도 아닌데 이재명은 지금 급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모레 지금 불려가서. 지금 깜빵 가서 이 추운데 요새 날씨 추우니까 굉장히 겁날 거예요. 예. 그 밥 먹는지 전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밥 먹는 사진도 이렇게 나왔어요.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문재인 옆에 김정숙도 있더라고요. 예. 예. 호박 위에 모자 씌워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무슨 모자 한복인데 무슨 모자를 썼는데 안 어울리던데요. 아, 왜 이렇게 안 어울려요? 머리 봐도 안 어울려요. 예. 그거 보면은 우리 지금 김건희 여사는 머리 봐도 멋있어요. 어제도 무슨 행사했는데 대통령하고 초록색 드레스 코드였던가 봐요. 굉장히 문화계 인사들 만나는데 굉장히 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편견인지는 몰라도. 네. 그래서 이재명은 같지만은 빈손이다. 오히려 지금 더 좀 다급하게 됐다. 그 평양 온반에 대한 그 네. 유래를 누가 찾아보니까 네. 그게 뭐 사랑 이야기인데 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 감옥에 갇혔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온반을 그 죄수한테 끌어다 주는 그게 이제 온반이라는 거예요. 네. 그 유래가. 네. 아주 그냥 치마폭에 이렇게 싸 가지고 가서 따뜻하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평양 온반을 한 거는 이거 먹고 감옥 가서 꿋꿋이 살아라. 예. 이런 메시지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남편도 해서 함께 일타 이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이재명이가 그래도 좀 당내에서 자기 세력이 크다. 네. 한때 뭐 7, 80명 얘기까지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쪼그라들어가지고 다들 등 돌리고 뭐 김남국에까지도 네. 이재명이 딸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도 뭐 요새 거리를 둔다는데 한 20명이 될까 말까 그것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7인회까지 그 네. 핵심이라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사법 처리가 사실상 이제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명들도 사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당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뭐 이 문제로 두동강이 난 상태인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친명의 좌장이 정성호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람. 네. 이분이 그 동아일보에 네. 원래는 익명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고 네.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반기 든 것 아니냐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네. 정성호 의원도 뭐 경기도 양주가 지역구고 예. 뭐 61년생 소띠죠. 네. 서울 법대 나오셨을 거예요. 예. 네. 여태까지 뭐 이재명 친명의 좌장이라고 그랬는데 한마디 딱 한 거죠. 개인 리스크와 당을 분리해야 된다. 이재명한테 끌려다가는 당이 파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만큼 위기감이 반영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이가 선장이라고 하면은 배 타고 있는데 배가 조용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배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배는 어디 빙하, 이 얼음 덩어리에 배가 혼자 떨렁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고립무원으로 절차 빠져들고 있다. 왜? 당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를
당하고 자꾸 같이 일체화시킴으로써 당까지 망하게 생겼으니까 계속 그 미궁으로 좀 빠져들어가는 몰락하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의 리스크는 저는 제일 큰 게 사법 리스크죠. 당연히 알다시피 지금 뭐 6개, 7개 뭐 수사가 구체적으로 돼 있고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보기엔 도저히 피해 나갈 수가 없죠. 대장동부터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뭐 쌍방울부터 온갖 비리가 많은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는 오럴 리스크죠. 뭐 말을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뭐 중대선구제 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제안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나는 비례대표제 늘리자. 그러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하나 녹음도 하고 혈액 채취까지 해야 돼요. 예, 늘 거짓말 탐지기를 이게 달고 살아야 돼요. 문재인도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문재인하고 얘기하려면 녹음기 하나 들고 가야 한다고. 그렇죠. 문재인도 거짓말 많이 하지만 여기는 안면을 바꾸는 거죠. 1구2연. 그리고 또 뭐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 내가 소환 조사 받겠다는데 무슨 방탄국회냐. 소환 조사랑 방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회를 열어야지 자기가 체포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오럴 리스크가 크고 더 큰 거는 제가 그러네요. 보기에는 입에 대한 리스크, 더 큰 거는 사법 리스크, 오럴 리스크보다 더 큰 이재명의 위기는 저는 신뢰 리스크라고 봐요. 신뢰 리스크.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는 뭘 해도 안 믿는 거죠. 청와대 그 신년 할애식 네.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초청장 보내고 담당자도 가고 통화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예? 초청장 안 보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거짓말의 생활화가 되니까 늘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공상허언증이라고 하거든요. 아, 예, 늘 거짓말만 하다 보니까. 어. 예, 그래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오랄 리스크, 그것보다 더 큰 게 신뢰 리스크인데 신뢰 리스크가 당원들이 자꾸 등을 돌리는 배경이 되는 거죠. 저 이재명을 믿고 있다가는 당도 망하고 우리 공동으로 망하겠다. 저런 사람이 왜 영모 꾀하던 장군들이 많이 밤에 죽잖아요. 네. 네. 혼자 비겁하게 하다가 밤에 측근들한테 칼에 찔려 죽잖아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런 꼴이죠. 네. 삼국지 보면 장비도 술에 취했는데 그렇죠. 그 부하가 와서 그렇죠. 맨날 쳐 때리고 죽이잖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은 자꾸 고립무원으로 빠지고 있고 친명계 내부에서도 지금 분리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정성호 좌장까지 사법 리스크를 왜 개인 거를 당까지 끌어당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거기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몇 정신없는 그 친명계 의원들은 뭐 한명숙 때처럼 일치 단결해서 싸우자. 또 당당하게 싸우다가는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오히려 죄목만 더 많아진다. 이렇게 해서 우기는데 그거는 다 헛된 짓이죠. 그러니까 이 정성호 의원이 네. 그동안 친명계 좌장으로서 굳건히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요새 박지원이가 들어오니까 호위무사는 고리 넘겨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의 부족한 점은 의연함과 당당함이 없다. 그렇죠. 이거 아주 그냥 뼈 때리는 공격 아닙니까? 비거하다는 얘기죠. 예, 비겁하다. 예. 그러니까 사법 이 처리 문제, 리스크 문제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해 달라. 아, 그러면은 그렇죠. 의원들도 알아서 다 열심히 할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당을 끌고 들어가는 네.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비겁한 이렇게 거죠. 지적한 거고. 네. 이제 앞으로 나한테 친명 좌장 소리 하지도 말라. 요새는 뭐 통화도 잘 안 되고 그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조금 거리가 등에 갈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당하고 같이 물에 빠져서 같이 당을 끌고 들어가니까 당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재명은 도대체 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 원균 장군, 신립 장군 이런 사람들이 패배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는 게 죽는 모습은 그래도 싸우다가 죽었어요. 예. 도망가다 당당하게 죽었죠. 뭐 칠천량에서 뭐 그 원균 장군도 뭐 비참하게 일본한테 죽었지만 그래도 싸우다 죽었어요.
신립 장군도 네. 싸우다 죽었어요. 예, 예, 예. 전쟁 전략 잘못하고 괜히 뭐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싸우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도망가고 자꾸 측근들한테 둘러싸여서 피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정치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중대선거제 같은 것도 자기가 주장했던 거를 윤 대통령이 제안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예. 우리 정치판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우리 정치가 죽고 아니면 살기잖아요. all or nothing. 근데 이거 중대선거제 하면은 월드컵 축구로 말하면은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지만 프랑스도 금메달 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더 싸움이 아무래도 좀 완화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정당이 되려면은 수도권은 좀 뺏기더라도 영남을 진출해야지 전국 정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호남에만 안주해서 어떻게 전국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중대선거제 해서 영남으로 가자. 30%는 얻어요. 그럼요. 그러면은 영남의 지역구를 엄청나게 얻습니다. 그럼요. 수도권은 어차피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제나 피장 파장입니다. 여기는 조만한 민심의 좌우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영호남 지역구도를 완전히 깰 수 있는 게 중대선거. 물론 중대선거제도 문제는 많습니다. 뭐 기득권 정치인들, 중진 정치인들이 나눠 먹기도 할 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더 독식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면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정치는 막장 중에 막장이거든요. 예. 우리 정치가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겁한 거죠.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3대 개혁 과제 딱 국정 목표로 내걸고 거기다가 야당에서 먼저 내치고 나가야 할 이 중대선거구제 아젠다마저도 뺏겨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저 사람은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탄복만 자꾸 껴입는데 보니까 입어도 방탄복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개 입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판을 바꿔야 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저는 뭐 모사꾼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데 이재명에 대한 지적은 맞아요. 예. 중대선구제 같은 거는 야당이 치고 나가서 그럼요. PK 지역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은 완전히 민주당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한 40% 이렇게 나오지 지금도 않습니까? 많은데 완전히 흔들려요. 사실은 예. 중대선거구제 하더라도 호남에서는 이 안 줘요. 워낙. 국민의힘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적어요. 오히려 정의당 같은 데가 좀 많이 얻을 수도 그렇죠. 있죠. 호남은 소위 말하는 전략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그냥 몰빵을 줘버리니까 예. 그 국민의힘이 중대선거제 하더라도 호남에서 표를 많이 얻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도 예. 8, 9%뿐이 그렇죠. 안 나오니까 민주당 대신에 한두 석 얻어봤자. 정의당이나 무소속으로 가지 국민의힘은 잘 안 가요. 예. 뿌리 깊은 그 국민의힘에 대한 그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을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문을 열고 저쪽 성을 치러 가야죠. 그럼요. 예, 치러 가야 되는데 이재명은 나 그런 말 안 했어.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니시에이티브를 지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끌려가는 것 같고 그렇죠. 자기가 뒤따라가는 것 예, 같으니까. 그런 소극적인 지도자는 결국 갈 때는 어디겠어요? 국립 무료 급식소죠. 예, 그러니까 공짜밥 오죽하면 주는데. 이 좌장까지도 당당하지 못하다. 의열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표현대로 하면 쪼잔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기자들 질문에도 인상만 쓰잖아요. 예, 방탄국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2월 국회가 그랬더니 뭐 인상 팍 쓰잖아요. 예. 예. 내가 출두하는데 무슨 방탄국회냐는데 출두하고 방탄국회하고 말이 달라요. 예. 다른 세안인데 그걸 뭉쳐가지고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럴듯하게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정치를 가까이서 본 사람은 저게 얼마나 엉터리 말인가를 알 수 있죠. 또 엉터리 말 중에 지금 이 친명 골수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경기지사 시절에 국감에서 네. 백현동, 김문기 네. 당당히 얘기했는데 기소만 됐지 않느냐 하는데 선거법으로 네. 아니 당당히 얘기한 것입니까? 거짓말을 얘기한 겁니까? 거짓말하다 걸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당당이라는 것은 진실을 얘기할 때 당당한 네, 거죠. 그렇죠. 그것도 선거 앞두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고 해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가장 큰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 신뢰가 무너지니까 국민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그 야당 리더가 됐다. 공자도 얘기했잖아요. 무신분립. 무신. 네. 신뢰가 없으면 분립. 설 수 없다. 무신분립. 이거를 좀 가슴속에 세워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냥 권모술수와 모사, 거짓말 뭐 이걸로 때우려니까 이제는 그게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중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상민 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원로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의 상임 고문 그룹에 그렇죠. 되는 분들. 문희상 뭐 국회의장은 지난번에도 신년 할애식에서 교토상구를 얘기했습니다만 또 CBS 나가서도 사법 리스크 안고 총선을 간다면은 그건 하책이다. 그렇게 분리해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유인태 전 청와대 네. 정무수석 그리고 천정배 네. 전 장관 이런 사람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야당 지도자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죠.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나올 때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싸워도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뭐 문희상 이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박지원도 별로 안 좋아하고. 왜? 문희상은 겉장 속조라고 그러잖아요. 네. 겉은 장비고 속은 조조라고. 네. 겉은 그런데 속은 아주 꽤 많은 모사 성격이 강해서 지략이 많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옛날 그 국회의장 할 때 패스트트랙 총대 매가지고 지금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 뭐 검경 수사 조정 그 완전히 총대 맸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공천이 예. 목이 매가지고 예. 할 수 없이 총대를 맸지 근데 않습니까? 문희상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또 본 게 오늘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뼈저리게 반성한다. 예. 오늘 조선일보 예, 그 인터뷰에 뭐 그렇게 뒤늦은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은 선거법 통과시켜주고 패스트트랙 앞장선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한다. 예. 그래도 아예 지금까지 거짓말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그래도 문희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죠. 그래도 지금 그 너무 이재명 이 야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또 유인태 전 의원도 뭐 상당히 올바른 얘기했죠. 대통령도 문제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야당 대표 안 만난다고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래놓고 또 이재명은 측근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도덕적 책임도 안 지냐. 그러니까요. 예. 측근 정진상, 뭐 김용, 뭐 이런 거 다 구속되고 쌍방울 이화영도 다 측근이 구속됐는데 어째 너는 모르는 척하냐. 예. 집에 가 임마 그 소리죠. 뒤통수 때리면서 너 집에 가 이 소리죠. 유인태 그 전 의원이 굉장히 말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 수석 있을 때도 그 앞에서 담배 폈다는 거 아니에요? 다리 꼬고. 예. 대통령 얘기할 때 그 앞에서 졸았대요, 그 사람이. 예? 상당히 또 특이한 분이시긴 한데 옳은 소리는 좀 하죠. 네. 그 유인태 전 정무수석 아주 특이하신 네. 분이죠.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물러가라 그런 얘기 그런 아니겠습니까? 얘기죠. 또 네. 천정배 전 장관도 사법 리스크로 야당의 역할이 실종되면 되느냐 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원로들까지도 이렇게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하는 그런 네. 형세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재명은 이제 뭐 측근 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뭐 장경태 또 뭐 박찬대 뭐 이런 사람들. 네. 요즘은 고민정이도 조금 뭐 돌아섰는지 요새
이재명 옹호하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거 아니구나. 이제서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돌아가는지. 좀 고민 좀 했겠죠. 고민 좀 해서 이제 정답을 찾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이 사법 리스크나 이런 개인적인 것도 불행이긴 하지만은 야당이 해야 될 일을 이 사법 리스크를 빙자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도 저렇게 방해하고 뭐 물타기하고 저런 것도 저 유인태 전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육공화국 최대의 업적이 대통령이 될 거다. 중대선거구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얘기 나올 때는 나는 설레더라.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재명은 그것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빨리 저 교육개혁, 저 노동개혁, 연금개혁하고 미래를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자기 사법 리스크 하나 때문에 모두 뒷다리를 잡고 있고 민주당 의원 169명은 거기에 지금 볼모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큰 불행이죠. 이재명 개인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인질로 되어 있는 이런 게 상당히 아이러니고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뭐 본인도 검찰 소환에 나가는데 무슨 방탄이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임시국회 여는 게 방탄인데 어쨌든 검찰에서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나오라고 했으니까 뭐 친명 의원들까지도 당당히 나가서 죄 없으면 스스로 결백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결백이 안 되면은 뭐 사법 처리를 받고 이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렇죠. 자기도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면은 정정당당하게 조사받고 그리고 논리로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하는 일이 그 지금 대통령을 조롱하고 악마화하는 거 이거밖에 해서 조롱하는 거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할 때 돈 받는 소리까지 다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갑자기 회의하다가 최고위원회 회의하다가 어디서 돈 받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또 김남국이니 이런 또 철딱선이 없는 의원들이 누가 돈 받느냐고 또 서로 낄낄거리고 그랬대요. 지금 국가적으로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사법당국의 공적인 업무를 국회의원들이 지금 특권으로 이렇게 막는다는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걸 상황극, 역할극으로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우리 저 정면 돌파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롱하고 악마화하고 대통령 가족들 수사 뭐 이런 걸 자꾸 악마화하잖아요. 김건희 하다못해 뭐 하다가 이제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뭐 머리카락이 어떠느니 뭐 옷이 어떠느니 뭐 안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의 문제도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